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 경제활동을 하시고 또 이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우리는 근로소득이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나 아니면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되는 분들이야 자본소득을 받으시면서 월세 받으시면서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경제활동 인구의 다수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모든 소득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국가 경제 발전의 지속 성장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경제 발전은 GDP로 나타나고요. 그 GDP는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건 내수를 진작을 하건 해서 소비와 수출이 진작될 경우에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그 수익이 늘어나면서 향후에도 이런 수익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수익 이런 기대자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퇴임 후에 무슨 소용이 있어 주가가 올라가 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에 여러분께서 한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길 때도 그렇고 지금 이길 때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신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나름대로의 지속 성장 가능한 어떤 모멘텀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만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AI가 너무 자본을 빨아들인다. 과연 이 빨아들이는 자본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진공 상태나 공간이 비어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동시에 언론들이 신랄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신랄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경제 관련 전문 언론들도 AI의 버블 가능성을 닷컴 버블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87년 블랙 먼데이와 2025년 4월 4일 날 마이너스 5% 정도 빠졌던 증시의 폭락, 엔캐리 트레이드와 그리고 관세무역 정책, 리버레이션 데이의 발표 직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AI의 버블을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경고음을 내놓기도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모든 정보가 다 쏟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희망가만 부르고 앉았고, 아니면 언론사에서 알아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해버리거나 모습을 비춰주게 되면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라 일종의 독점 내지 과점 경쟁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 코스피 지수를 9,300으로 이끄는 핵심 두 개의 부스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주가는 5,000대로 미끄러졌었다가 최근에 6,300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6,300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 자산시장 중에서 증시가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익을 낸다. 어디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에서, 그리고 HBM에서. 그러면 세계의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는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부럽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들 또한 디램과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까?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속성은 물건을 팔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물건을 팔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지, 항상 천당이나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여하기가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JP 모간 체이스를 보십시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늘 부정적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우리는 금융인이라서 햇빛이 내리쬐을 때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언제 소나기가 비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JP 모간 체이스가 미국 투자은행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가 부정적이고
많은 참모들이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적어도 리더라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반대로 리더가 최고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투자하라고 각 부서에다 지침을 내리더라도 부서의 주요 참모들 가운데서는 시장의 중요 사항을 객관적으로 또 나름대로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으로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CNBC 채널을 보셔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셔도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셔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약간 바이어스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곳은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경제 전문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최근까지 미국 경제, 특히 자산시장에 있어서의 문제점, AI 산업에 있어서의 문제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내용은 뉴욕주의 뉴욕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의 모든 진행을 1년 딜레이 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인 즉슨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환경 파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전력의 사용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을, 그러니까 뉴욕 스테이트 시티즌이죠. 그 시티즌들이 어떻게 전기료를 더 올려야 되는지 더 내려야 되는지의 문제점, 수량과 그리고 발전 용량의 변화에 따라서 인근 지역과의 전력 교환에 여러 가지 송배전 문제는 없는지 등등에 대한 안전검사와 편익검사를 거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1년 딜레이를 시킨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버지니아주도 그랬고요. 테네시주도 그렇고 오하이주도 그렇고 점점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주도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국가의 시장을 움직이는 가운데 특히 이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과 통화정책을 끌고 가는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과 통화정책 중에서 그래도 어느 한 곳에다가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통화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금리 비용이 낮아지니까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서 2020년부터 2024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로금리 시절에 많은 AI 기업들이 벤처와 스타트업 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돈의 투자를 통해서 AI의 데이터 센터,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곳만 하더라도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서너 개를 지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이 들으시다시피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이 다우와 S&P 500과 나스닥이 같은 날 파란불이거나 빨간불일 경우가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빈도수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중심의 나스닥이 치고 올라가면 그 기술 기업들의 하이퍼스케일러 대기업 군들이 모여있는 다우 30개 기업과 S&P 500개 기업들의 역시 주가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흔히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도 어떤 전문가들도 긍정과 부정에 대한 밸런싱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하는 여러분들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국토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지 않나 하는 조금은 제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부동산을 사시든 아니면 주식을 사시든 또 금을 사시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들 사시든 무엇을 사시든 간에 정보 없이 그냥 카더라라는 통신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로 듣고 부동산에 뛰어들고 주식에 뛰어들고 암호화폐나 다른 기타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좀 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진정한 경제 전문가, 진정한 언론, 진정한 시장, 그리고 진정한 정부, 누구를 위한? 국민을 위한, 투자자를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는 과거 이야기보다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세대는 이제 저물어 가는 거고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나의 국민연금과 나의 복지까지 다 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생각하는 밤을 통해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